자, 하락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고 또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를 활발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중을 축소해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관망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흐름들이 많다 보면 매매를 줄이고 투자 금액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만 매매를 활발하게 하고 11시 이후에서 2, 3시까지는 흐름이 약한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종목들의 상승폭이라든지 파동이 약하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7조 3천억, 7조 한 4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는데요. 앞전에 보면은 1조 2천억, 40%가 줄어들었죠. 앞전에 활발하게 움직일 때보다 1조 3천억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관망 모드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거래 대금이 한 2,3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인데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손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못한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손절 못하고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자,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해야 손절도 잘할 수가 있어요. 지나온 차트를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이 뒤에 이 추세에서는 이탈을 했을 때의 하락폭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끄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캔들을 하나 보면 이렇게 상승을 보였죠. 여기서 이렇게 또 꺼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 이 구간에 매수를 할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 구간에서 주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이 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폭이 한 12, 3% 나옵니다. 12, 3%.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탈할 때 손절을 한다 그러면 한 14% 정도 손실이 나요. 그럼 여기서 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손실폭이 하단 밴드까지 기다려버리면 시 한 4% 정도 손실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14%를 손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손절폭을 가져가는 게 한 3%에서 5% 정도는 안에서 손절을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5%, 10% 넘어가 버리면 손실률도 커지고 비중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 다르겠지만 10% 이상 넘어가 버리면 손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손절이 잘 안 나갑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매매를 오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매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잘해야 손절을 잘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때는 공포 구간이에요. 이탈이 나올 것 같은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매수를 못해요. 상단 부분에 왔을 때는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동매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면 큰 손실폭이 나는 것도 알겠는데 이 구간에 왔을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이라도 돌파를 나올 것 같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추격 매수를 한 이후에 안 가고 주가가 밀려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한 4%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돌파 매매, 투자자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전략 매수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눌림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밀려버렸을 때는 손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 있을 때와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눌림 매매를 하고 손절을 작게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공포 구간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손절 매물이 나올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설사 이탈이 나오더라도 3%, 5% 안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한다 그러면 한 15% 정도, 10% 이상의 손실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손절을 못할걸요. 매수 타점을 잡을 때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 이탈이 나오면 3에서 5% 안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수를 잘해야 손절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매수하고 손절을 못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내동매매, 즉 추격 매수,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하단 밴드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선이나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려고 하니 손실폭이 10에서 20%가 늘어나 버리니까 손절하고 나면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아무 데서나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손절도 할 수가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 2, 3% 정도 손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 2, 3%가 아니라 10%, 20%를 손절하려고 하니까 너무 손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10% 손절을 하고 다른 데 가서 10% 수익 낼 만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 손절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매수 타점을 잘 잡아라. 정형화 시켜지는 매수 타점을 잘 잡았을 때는 손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와 저점 매수와 고점 매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수가 있어야지 손절도 잘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추격 매수를 한 다음에 버텨버리면 이거는 손절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이 하단 밴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정말 이탈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느 자리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양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매수한 걸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거는 고점에서 매수를 했고 요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래도 실력과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하단 밴드까지 버텨버리니까 이 양봉이 18% 양봉입니다. 그럼 18%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밀려버리면 손절이 될까요? 여기 오면 또 기준 양봉에 대한 눌림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 더 또 볼 수가 있는 캔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골점에서 물려가지고 8% 정도 물려서 다음날 보게 되면 또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미 한 10%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요 구간에서 물려갖고 상단에서 매수한 사람은 이미 지금 10%, 12, 3%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초보자들은 아마 손절을 못 할 거예요. 그럼 손절을 못 하니까 벌써 이미 고점에서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3원봉이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또 3원봉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 시가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알지만 손실률이 크다라는 이유로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나오면 손절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반등이 안 나오죠. 이 박스권, 이 트렌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단 밴드를 지지를 해줄 때는 저점 매수다라고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해버렸다 그러면 매수를 하려던 사람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몇 프로다?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더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서 잡아라?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디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정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무조건 수익만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성공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패했을 때 시나리오는 요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손실률이 3에서 5%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단 밴드, 매수 타점 정확한 눌림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그 라인을 이탈하더라도 3에서 5% 이상 손실이 발생을 안 해요. 그게 매수의 노하우인 겁니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큰 금액을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 오면 무섭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리니까 10% 이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가버리는 거죠. 손절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손절은 누구나 힘듭니다.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손절 폭이 작기 때문에 쉽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 타점을 잘 잡아라.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 손절도 잘 된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매수, 추격 매수, 내동매매 하면 손절은 더 힘들어진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N자형 목표치가 나왔죠. 정형화시켜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여기서도 N자형 목표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파동으로 보면 이 구간의 폭이 여기까지 나오고 저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터스쿨 수강생분들은 여기서 이 구간까지 보면 39%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36% 정도 하락폭이 맞아 떨어지고 저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천천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천천히 분석을 해보시면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 하셔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왜 손절을 못 하는지, 그리고 손절에 대한 폭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미리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